요즘 인터넷과 SNS 같이 비대면 소통이 익숙해지면서 쉽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많은 소식을 접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실제 의사소통 능력은 더욱 퇴화된다라고 해요. 대면이나 육성으로 전달하는 전화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심지어 사랑 고백과 이별까지도 메시지로 이루어지잖아요. 나는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응대하는 고객이 그렇다면요? 이번 컨텐츠는 응대를 잘한다 해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연한 의사소통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고객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곧바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요. 그렇게 현명한 응대가 아니에요. 같은 응대를 하더라도 더 만족하게 만드는 센스 있는 직원의 응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센스라는 서적을 참고해서 소개해드려요. 고객과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이라고 하잖아요. 공감하라고 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상황에 따라서 단 한마디의 말 혹은 진심 어린 표정만으로도 얼마든지 공감이 가능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 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고객이 우기고 떼쓰고 잘못을 했을 때도 마냥 들어주고 공감해줘야 되냐? 라고 되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요, 우리가 무조건 무시하고 피할 수만은 없으니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달리 하자고요. 블랙 컨슈머 내용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뤄드리고 있잖아요. 고객이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고객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요구할 때, 이럴 땐 논리적으로 정돈된 말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절반은 말이 아닌 것들이라는 거예요. 숨소리, 표정, 몸짓, 목소리 톤, 그리고 침묵 속에서도 말보다는 더한 메시지가 존재합니다. 고객도 마찬가지예요. 언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떨리는 두 손을 몸 뒤로 감추고 있는 고객의 몸짓. 딱히 무언가를 말하지는 않지만 미간을 찡그리면서 막 다른 고객들을 쳐다보고 한숨 쉬고 고개를 막 젓는 모습. 요청하지 않아도 주의를 살피고 고객이 말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고객의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파악해서 마음을 헤아려주고 응대하는 직원이 센스 있는 직원의 응대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나만의 신념과 철학이 생기게 돼요. 뭐뭇은 이래야만 해.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이거야. 같이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신념과 기준을 고객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신념이 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꼭 말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객님 그것보단 이런 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얼핏 들으면 고객을 위한 말인 것 같지만 고객의 상황과 입장 또는 이해 정도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채 내 마음대로 단정 짓고 응대하는 실수를 하게 돼요. 게다가 고객의 처지를 이런 케이스의 고객들은 늘 이랬어 하면서 다른 고객 경험과 비교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은 고객마다 처한 상황, 이해하는 방식 등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응대 경험이 많아지면 질수록 내가 점점 내 업에 대한 전문화가 될수록 응대를 잘하기보다는 쉽게 편견에 빠지고 본인의 방식이 옳다라고 확고하게 믿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본인이 옳다라는 생각에 경향이 세서 유연한 대처보다는 오히려 트러블을 만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요. 또 고객이 무언가 내가 잘 모르는 것을 물어봤을 때 모른다라고 하면 무시당할까봐 부끄러워서 대충 넘겨짚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진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게 더 부끄러운 거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는 말처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하는 사람보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 더 지적해 보이는 것처럼 고객에게 거창한 단어를 사용하고 전문 용어를 나열한다라고 많이 설명한다라고 전문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센스 있는 직원은 어려운 정보도요, 고객이 쉽게 이해하기 편하도록 고객의 이해 수준에 맞게 전달합니다. 모른다면,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안내드려도 될까요? 고객에게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님, 저희 직원들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정말 많이 알아보셨네요. 정말 멋지세요. 같이 칭찬을 하거나 고객님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인데 덕분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감사 인사를 하는 게 센스죠. 때론 고객님, 제가 어떤 부분을 더 찾아서 공부해야 될까요? 같이 고객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오히려 고객은 본인이 이야기하길 잘했다 하면서 좋은 기억이 남게 될 것입니다. 고객 응대는 고객이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변화시키고 가르치는 과정이 아니라 만족을 느끼게 하는 고객의 마음을 여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신뢰를 얻는 센스 있는 직원은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거나 자신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고객을 가르치지 않아요. 솔직하게 단점이나 모르는 부분을 고백해서 오히려 정직하다라는 인상을 주고 자신 역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겸손함을 유지하고 고객을 존중합니다. 문제 상황에서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말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냥 듣는 거 말고요, 능동적으로요. 수동적인 듣기는 단순히 고객의 말을 응답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고요. 능동적인 듣기는요,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듣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계산을 하면서 점원에게 고객이 말을 합니다. 제 쇼핑백이 카트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잠시 꺼낼 시간 좀 주시겠어요? 그러자 점원이 네, 그럼요,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고객 카트에 있는 상품을 친절하게 마트 봉투를 꺼내서 담아줬어요. 여기에서 문제점 찾으셨어요? 왜? 점원이 뭘 얼마나 더 잘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세요? 점원은 지금 수동적인 듣기, 히어링을 한 것입니다. 고객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리스닝을 했다면 봉투를 꺼내 담는 일은 없어야겠죠. 여기서 고객이 원하는 응대는 물건을 담아주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에게는 봉투가 필요 없었거든요. 쇼핑백 있다고 했잖아요. 고객 불만 상황에서 고객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잘 모르겠다면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저희는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한다 같은 대답이 아닌 우리에게 필요한 응대는요, 능동적인 듣기인 것입니다. 제가 땡땡에 대해서 전후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상황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도움을 드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더욱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같이 고객이 처한 사항을 잘 모르겠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 대답하기 전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준비를 해주세요. 아니면 추가적인 질문을 더 세부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요. 만약에 읽었던 책을 2번 읽잖아요. 그럼 2번째 읽을 땐 나 이거 알아 하면서 더 대충 훑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고객 응대를 할 때 같은 문제의 이슈가 다른 고객들에게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때 우리는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나도 안다고가 맴돌아요. 반복된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도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객은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이건 오늘은 안 됩니다, 간단하게 대답해버리거나 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면서 문제에 대한 반응 정도가 너무 당연해서 문제 제기한 고객이 민망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누누이 매번 처음 고객 응대하는 것처럼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어보세요. 고객님, 땡땡에 대해서 안내 받으셨나요? 라고 말이죠. 고객이 가진 정보에 따라서 추가해 주시거나 수정해 주시면 되니까요. 고객 응대 잘하는 직원의 응대 센스는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 하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는 잠시 내려놓은 다음에 고객을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고요. 고객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객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객 응대는 양이 아닌 질인 것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엄청 많은 고객들의 문제를 처리했다라는 응대의 양보다는 어떻게 응대했는지 그 과정이라는 질에 따라서 고객 만족이 결정됩니다. 특히나 감정이 앞선 문제 상황에서의 고객이라면 열린 귀를 가지고 고객의 말의 의미를 더욱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렇게 더 자세히 파악하려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욱하고 떼쓰는 고객은 고객이 이상한 거지만
그러한 절차 없이 바로 거절을 하거나 일방적인 대응은요, 고객이 받고 싶은 응대인 고객 중심적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응대를 취한 업무 중심적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뢰가 가는 센스 있는 직원일수록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를 전달해 줍니다. 즉, 앞으로에 있을 미래에 함께 예상하고 돕겠다라는 것을 알리면서요,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형성해서 고객 이탈을 막죠. 고객님, 우선 택배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을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원인인지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수리받으시는 동안 임시로 쓰실 수 있는 대체 상품도 있는데요. 대체 상품을 수령하신 후에 지금 사용하시는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시는 방법과 먼저 저희에게 택배를 보내주신 후에 수리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로 복구가 된다면 상품을 당일 퀵으로 받아보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게 편하시겠어요? 당장 작업이 필요하시면 우선 대체 상품을 먼저 수령하셔서 사용하시다가 반납하시는 것이 좋으실 거고요. 과정이 번거로우시면 기다리셨다가 최대한 빠르게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된 상품은 세척과 업데이트 처리를 추가적으로 해드릴 예정입니다. 만약 복구가 어렵다면 해당 부품은 추가 구매하셔서 교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함에 있어서 앞으로 받을 혜택이나 도움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고객을 불신하게 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안심하게 하는 서비스가 될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서 센스 있는 직원의 응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를 점검해 주세요. 첫 번째, 문제에 호기심 갖기. 혹시 내가 모르고 있거나 다른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고객은 어떤 느낌이었을지,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 고객의 문제를 궁금해 해주세요. 나도 알아 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편견 버리기. 사람들은 부분적인 단서를 토대로 대강 문제를 구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뿔 효과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고객의 단면적인 문제만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하거나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았는지 점검해 주세요. 세 번째, 존중하는 마음 갖기. 우리의 일은 결국 고객과 좋은 결말을 만들기 위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다른 의견이나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공감이 가능할까 고민해 주세요. 99%의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단 1% 얼마나 짜증났을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납득되는 상상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부터 뭔가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어서 저렇게 걱정을 하는 걸 거야. 극도로 예민한데 아마 직장에서 엄청 무시를 당했나 보네. 이 상상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이니까요. 죽어도 이해 안 되실 때는 내가 납득할 수 있는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잘 마무리하기입니다.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문제 제기를 하길 잘했다. 나는 이런 도움을 받았다. 나는 이런 도움을 앞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도록 앞으로에 있을 혜택과 절차를 예상할 수 있도록도 안내해 주세요. 안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때로는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해도 그래도 말이 통하는 센스 있는 직원을 만나서 믿고 의지할 수 있었고 이 사람 덕분에 도움을 받았어 라는 긍정적인 기억을 남기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날 센스 있는 응대를 통해서 고객이 다시 찾는 특별한 이유가 되어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하는 박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여러분, 성장과 성공을 함께하는 박강사가 있어요. 안녕.